오늘 아침 전북은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과 휴일 군 지역에서는 아이들이 아파도 갈 병원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는 공공의료원 실태 취재했습니다. 성장세를 보이던 건설업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산업과 무역, 건설 등 전북 경제 전반에 침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120여 년 전 구한마을 군산 주민의 생활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에 의해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전북의 인구 유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만큼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할 텐데요. 그런데 전주 등 큰 도시를 제외하면 도내 대부분 지역에선 주말이면 소아과 의료진이 없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애가 탄다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남원에서 1살 된 갓난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 주말이면 혹여나 아이가 아플까 걱정이 큽니다. 소아 전문 병원은 물론 공공의료원의 소아과도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가 새벽에 열이 많이 났는데 의료원에 가봤자 어차피 소아과 의사가 계시지 않으니까 오늘 밤은 버티자는 생각으로 그냥 약으로 버텼고. 급한 대로 전북대 병원을 찾지만 이마저도 멀다는 반응입니다. 남원의료원에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전북대 병원도 너무 멀고 순천이나 광주 쪽으로 다니고 있어요. 남원의료원 측은 소아과 전문의가 1명인데 전문의를 충원하려고 했지만 지역 여건상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지역 환경이 여러 가지 가족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열악하다 보니 지원자도 없는 것 같고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학과장 6명을 공공의료원을 갖춘 도내 다른 시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안 의료원 역시 소아과 전문의가 1명이라 쉬는 날엔 진료를 하지 않고 있고 군산 의료원은 소아과 의료진 2명이 주말과 휴일에 번갈아가며 긴급 호출을 받아 진료에 나서는 형편입니다. 그다음에 위급 상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지로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가는 현실입니다. 남원 공공의료원 내에 이런 아동 전문 병원이 이렇게 절실하고요. 정부가 소아 환자를 위해 주말과 휴일, 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문을 열겠다는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은 소아과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정부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남원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데는 아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지도 않은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각 지자체마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안정적인 의료 인프라 구축 없이 아이 낳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때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헬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완주 이서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완주군 헬기 노선 반대 비상대책위는 이서를 지나는 항공대대 헬기에 대해 법원에 운항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국방부와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과정에서 익산 김제와 달리 완주군과는 헬기 소음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교육원 이전을 계기로 정읍시가 전기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충남 아산의 전기안전교육원이 2023년까지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로 이전하고 전기안전실증단지도 조성하기로 해 정부의 전기안전재해 종합분석센터 유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읍시는 또 전기차를 포함한 관련 기업 유치에도 나서 교육원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광공업 생산과 수출 부진에 이어 그나마 성장세를 이어가던 건설업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산업과 무역, 건설까지 경제 전반에 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도내 건설 수주액은 4조 3천억 원. 전년 대비 17.6% 성장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수주 금액이 4천억여 원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남권에서 광주가 115%, 전남이 65% 신장했지만 전북만 마이너스로 역신장한 겁니다. 민간 부문의 발주가 48.6%나 감소해 전년 대비 반토막에 그쳐 건설업 위축의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건설 공사들이 아파트하고 상가 분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이미 과잉 공급돼 추가 수요도 미미해 당분간 침체가 이어질 전망. 민간과 공공부문이 고르게 성장한 광주 전남과 대조적입니다. 전북의 공공부문 수준은 지표상 52% 성장했지만 전국에서 가장 건설 발주가 적어 신규 투자 발굴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사분기에 27건 778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 점유율로 보면 한 2.53% 정도 되기 때문에 적은 편입니다. 새만금 공사 외에는 국가나 지자체의 투자가 미미한 것이 현실입니다. 광공업 생산 7.6% 감소, 수출 15.5% 감소, 건설 수주마저도 25.2% 감소한 지난 1분기. 전북 경제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걱정스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태양광 원재료 수출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군산 OCI의 폴리실리콘 수출은 지난해 4월 4,700만 톤에서 올 4월에는 1,600만 톤으로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발전 보조금 축소로 국제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국제 시세도 킬로그램당 8달러까지 40% 이상 하락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도 21호선 전주 군산 구간의 교량 보수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구간 7개 다리에서 이음장치 파손이 발견돼 사고 위험이 있다며 오는 29일 수요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보수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해당 구간이 부분 차단될 예정입니다. 군산은 일제강점기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운동 진원지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바탕에는 호남 최초의 고등교육시설인 영명학교와 구암교회가 있었는데요. 학교와 교회 설립자인 미국인 전킨 선교사가 120여 년 전 남긴 사진들이 공개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20여 년 전 군산 구암동의 모습입니다. 호남 최초의 고등교육시설인 영명학교와 구암병원 등 근대 시설들이 눈에 띕니다. 널찍한 바위가 있던 구암동 둔덕천 입구에는 안악들이 둘러앉아 빨래에 여념이 없습니다. 서해안 지역 장례 문화 중 하나로 시신을 가마니에 담아 나무에 올리는 수상장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1895년 군산을 찾은 뒤 군산에서 남은 일생을 보낸 미국인 전킨 선교사가 남긴 사진들입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선교 활동하시고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 한 역사를 쓰셨잖아요. 그런 게 너무 되게 위대한 것 같고. 호남 최초의 의미를 담은 사진들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군산 최초의 야구인으로 꼽히는 양기준 선생의 어린 시절 가족 사진부터 오는 데만 1년 넘게 걸렸다는 호남 최초의 자전거도 볼 수 있습니다. 호남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영명학교와 구암교회 모습도 생생합니다. 군산에 있는 모든 학교, 병원 그 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져서 너무 소중한 곳. 이 밖에 옛 죽성포구 모습이나 서양 문물이 스며든 당시 주민들의 사진은 시간을 120년 전 군산으로 되돌려놨습니다. 구암말 군산의 생활상을 담은 전킨 기념사업회 사진 전시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올여름 폭염에 대비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번 주부터 4개월 동안 도내 11개 소방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방문객의 건강을 체크하고 온열 질환 대처 요령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폭염특보에 따라 비상근무 인원을 편성하고 급수 지원 등 생활민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걷기 여행길 정비를 통한 체험 여행지 조성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2015년부터 37억 원을 들여 군산 구불길을 비롯해 남원 지리산과 장수 백두계간 등의 걷기 여행길 정비 사업에 착수해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산책로와 탐방로, 안전시설이 정비돼 체험 관광객이 늘고 소득 증대 효과까지 거두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찾아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인데요. 완주군은 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마을 유휴지에 꽃길과 가로수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완주군은 올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마을 유휴지에 꽃길과 가로수를 조성했습니다. 마을 꽃길 조성 사업은 이서면 덕동 2마을과 구이면 화엄마을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방치된 유휴지에 미니 사과 등을 심어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완주군은 내년에도 주민 참여 예산 사업에 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공모를 받습니다. 임실군이 바람의 언덕으로 불린 치즈 테마파크 전망대 아래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당초 초지였지만 2억 원을 들여 소나무와 영산홍 그리고 15만 그루의 구절초를 심은 산책로를 조성해 올해부터는 구절초 동산으로 재탄생합니다. 임실 치즈축제가 열리는 가을철이 되면 새하얀 구절초 동산이 천만송이 국가와 함께 치즈축제를 더욱 빛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광활루와 예촌 등 관광지 7곳에 레이저형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설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활루 600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등의 문구로 시 사업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어두운 밤길을 밝혀 범죄 예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서 주소 안내는 물론 어두운 안전 취약지 범죄 예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군산시가 군산 관광 스탬프 투어를 전면 개편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롭게 운영합니다. 내 맘대로 스탬프 투어는 참가자가 군산시 관광명소에서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선물을 주는 투어로 군산시는 관광 명소를 5개 코스로 나누어 테마를 부여하고 인증 지점 수를 줄여 완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전주 팔복동 공업단지에서 만성지구를 잇는 직통도로가 다음 달 개통합니다. 전주시는 팔복초등학교에서 기린대로까지 기존 8과정로 700m 구간에서 도로폭을 넓히고 기린대로에서 만성지구까지 700m가량 도로를 연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는 8과정로 정비로 팔복동 공업단지와 전북혁신도시가 직선으로 이어져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 무병 시감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국내 보급률이 40% 수준에 불과한 무병 시감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 기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병 시감자 생산은 벼농사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익산 지역 토양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의 태양광 무상 지원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올해 완주 세임원 등 도내 10군데 취약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조직의 태양광 발전 선비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은 물론 발전 수익도 거둘 수 있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에 큰 도움이 기대됩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 바둑기사를 가리는 국제바둑 춘향 선발대회가 오는 31일부터 엿새간 남원 춘향골 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 국가에서 530여 명이 참가하며 대회 기간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남원 광활루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익산 황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이 착공돼 상습 침수 지역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은 370억 원이 투입돼 탑천과 기양천 주변 680헥타르의 수로 개설과 하천 범면 정비가 실시됩니다. 기공식에는 정치권 인사와 주민 등이 참석해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기원했습니다. 모요 수요시설 관리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모유 수유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국에 3,200여 곳의 모유 수유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안전과 위생관리 기준이 미흡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7살 신모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씨는 그제 오후 3시쯤 익산시 황등면 A씨의 집에서 20년 전 빌려준 3천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다 순간 화가 나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국악단이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소확행 콘서트를 엽니다. 군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내일부터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예, 시선을 담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이웃의 이야기들을 다룬 악극 명랑시장이 내일 순창 향토회관 무대에 오릅니다. 국민무형유산원이 모레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무형유산을 느낄 수 있는 21세기 무형유산 너나들이를 공연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무화예술 기능제부 공연으로 모레 연극 월하정인을 선보입니다. 실패박람회가 오는 31일부터 사흘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부안군 변산면 유유마을 일원에서 제5회 유유참뽕축제가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립니다. 익산 시민대학 강좌가 모레 소미문화예술회관에서 개그맨 이용식 씨를 초청해 웃으면 건강해진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주시가 동물복지를 주제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전주 맞춤훈련센터에서는 30일부터 LED 조립과 배전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 늦게까지 비가 내리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8도에서 낮 기온은 21도, 익산은 18도에서 20도, 동북권은 무주가 16도에서 22도, 장수가 17도에서 20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18도에서 20도, 고창이 19도에서 20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군산, 김제, 정읍, 고창, 임실, 장수에서 조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조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